미국의 북한 선제 타격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것이라는 이른바 한반도 4월 위기설이 SNS를 타고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번 대선은 사실상 보수가 일으키는 야기하는 사드 대선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했었는데요. 결국 사드 대선이 안 되니까 결국 안보 대선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과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트럼프발 안보 대선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국 발이 묶이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오늘은 저희가 이동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그래요. 어떠십니까? 이런 그 방송은 내 처음 해봅니다. 아, 그러십니까? 네, 그럼. 네. 이동식 스튜디오에서 방송 처음. 처음이죠. 네. 대개는 뭐 무슨 그 스튜디오에서 하시죠? 아니면 길거리에서 뭐 잠깐 인터뷰 따고 하는 것은 네. 그 해봤지만은 네. 이렇게 그 차량 안에서 하는 네. 인터뷰는 오늘 처음이네요. 네. 지금 장관님 장면이 나가는 동시에 국회 전경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든 것들이 동시에 구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네. 오마이 TV 괜찮죠? 네, 뭐 괜찮네. 자주 나오십시오. 예. 오늘 상황이 너무 위급해가지고요. 오늘 아침 들어온 뉴스부터 좀 챙겨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뭐가 또 일이 터졌어요? 네, 뭐 일이 터진 건 아니고 늘 있던 일이긴 한데요. 그 스파이서 그 백악관 대변인 있지 않습니까? 그 트럼프가 북핵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있고, 행동할 때는 알리지 않고 단호하게 한다. 그러니까 마치 시리아 공습한 것처럼 북한에도 똑같이 비슷한 방식으로 선제 타격할 수 있다라고 여지를 좀 남겼습니다. 백악관의 이런 논평 입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말폭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폭탄이다. 말폭탄이고, 네. 그 북한을 상대로 해서 좀 말폭탄을 쏟아내는 거지만 사실은 중국을 지금 압박해 들어가는 그 전략의 일환이다. 네. 중국 사자성어에 네. 지상매괴라는 그 말이 있어요. 사자성어가 있어요. 뭐냐면 네. 뽕나무를 가리키지만 사실은 이 느티나무, 네. 느티나무를 욕하는 것이다. 느티나무를 압박하는 것이다. 그런 사자성어가 있는데 네. 지금 북한 때리기를 하지만 북한 압박이지만 실은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거고, 그거는 안보를 수단으로 해서 미중 간의 경제적인 그런 어떤 거래라고 그럴까? 밀고 당기기. 네. 지금 100일 동안 계속 경제 문제를 협의하기로 네. 한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네. 합의하지 않았어요? 예. 100일 동안 미중 간에 밀고 당기는 경제 분야에서 밀고 당기는 협상을 네. 하는데 네. 중국 압박 카드로서 지금 이 북한 뭐 선제 타격론이니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지금 흘리잖아요. 네. 이 실제로 선제 타격은 못 해요. 선제 타격은 곧 제2의 한국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미국이 감당 못 해요, 우선. 어. 미국이 감당 못 해. 예. 미국이 감당 못 하는 그런 일인데 자꾸 말폭탄을 쏟아내는 건 예. 대중 압박용이다. 네. 근데 이제 우리는 미중 간에 밀고 당기는 그 속에서 4월 위기설이라는 것이 지금 네. 대선 전국에서 굉장히 네. 그 뭐랄까 폭발력을 가지고 예. SNS를 좀 달고 있는데 네. 이제 미국의 그런 미중 전략, 대중 전략을 활용한 국내 정치 일부 정치 세력의 네. 이 일종의 북풍 작전이 지금 뭐 벌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번 대선 이제 5월이기 때문에 2, 3월은 늘 한반도 위기설이 있었고 또 그
한미 연합 훈련을 하기 때문에 4월까지니까. 예, 가니까 늘 그랬는데 이번에는 또 대선에 이것을 사드로 활용하려고 한다. 근데 이제 워낙 정보가 많이 도는 사회니까 이 사드는 좀 먹히지 않으니까 새로운 전략. 이거 트럼프가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 사드 배치 문제는 네.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네, 그 추진 속도가 좀 느려진 것 같아요. 오히려. 예, 예. 그러니까 뭐 시진핑이 강하게 반발했을 거 아니에요. 네. 오늘 절대 반대한다. 네, 근데 미국이 중국을 압박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경제 부문에서의 이득이라고 그럴까, 이익을 챙기려면 예, 이 안보면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 측의 입장은 어느 정도는 좀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드를 가지고 이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지나갔어요. 예. 지나갔다고 봅니다. 아하, 예. 사드 국면이 지나갔다? 지나가는 건 아니고 예. 사드를 이 사드 배치를 취소한 건 아니지만 네. 일단 그 속도를 늦추고 아, 예. 처음에 한국 정부가 우리 정부가 발표했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나자마자 네. 바로. 대선 전에 4월 말 네. 5월 초 전에 끝낸다 하는 예. 얘기까지 예.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맞습니다. 않았어요? 예, 예. 그 사람들 보면은 정말 참 그 자두나무 밑에 가서는 각근을 바로 매지 말고 네. 오이밭에 가서는 신틀을 바로 매지 말라는 예. 격언이 네. 있는데 예. 한 분이지만 그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자마자 사드 네. 배치 시간을 앞당긴다는 얘기를 합니까? 음. 어? 그게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번 대선을 그 사드 정국으로 끌고 가서 네. 북풍을 좀 일으키려고 했던 거지. 네. 거기에 반대하는 것은 정북이다. 예,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 해가지고 소위 보수 그 후보한테 유리하게 네. 어떻게 상황 조성하려고 그랬는데 네.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 미중 간에 여러 가지 뭐 발표는 안 되고 공동 성명도 없고 공동 네. 기자회견도 안 했지만 네. 몇 가지는 물밑에 암묵적인 양해가 형성이 되지 않았나. 경제 문제 때문에 네. 경제 문제에서 미국이 중국과 거래를 하려면 네. 안보 문제에서 일정 정도 양보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사드는 중국을 직접 자극하는 사드는 좀 늦추고 네. 대신 분위기는 좀 몰아가가지고 네. 북한 핑계대고 이런 좀 칼빈 수동을 다시 싱가포르 이쪽으로 네. 가라고 지시를 한다든지 네. 예. 이런 좀 상황을 좀 만드는데 국내에서 그걸 이제 활용하는 세력들이 네. 지금 계속 SNS에다가 지금 4월 유기설을 막 유포하는 거지. 예. 그야말로 찌라시 수준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2012년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예. 이번 4월 이기설에 정치적 복선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국내 정치적 복선이 있다. 국내 정치에 복선이 아. 있다. 예. 이걸 확실히 그러니까 미국은 뭐 4월 유기설을 조장하는 것이 한국의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하려고 는 아니겠지만 네네. 자기는 이제 미중 그 협상에서 유리한 고치를 점령하기 위해서 네. 북한 핑계를 대고 이렇게 군사적인 에 들어가는데 네. 그거를 우리선 한쪽에서 네. 활용하는 그렇게 세력들이 있다. 그러니까 좀 구분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장관님께서 메시지를 주신 거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네. 어쨌든 지금 미중 정상회담에서 암묵적 양해, 그러니까 중국이 요구했을 암묵적 양해의 내용은 사드 배치는 좀 미루자,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그것 때문에 북한을 지렛대로 중국을 압박하려고 하는 요 전선이 하나 있는 것이고, 국내에서는 이제 국내 보수 정치 세력들이 2012년 대선에서 NLL 파문을 일으켜가지고 대화록 파문을 일으켜가지고 본인들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것을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 4월 위기설을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네, 그때는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2012년에는 네. 당시 이제 새누리당이라는 그 정치 세력이 네. 거대 정치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 훨씬 뭐랄까 파괴력이 컸죠. 네. 근데 지금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지금 두 개로 쪼개진 데다가 그렇습니다. 또 이 좀
저 포말 정당 비슷하게 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탄핵 정국에서 지금 형성된 소위 진보와 보수의 대결 전선이라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더 강화됐어요. 네.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이걸 퍼날르면서 하여튼 진보 대통령은 곤란하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적폐청산이 일어나니까 네. 오죽하면은 누가 그랬어요? 차악이 났다고. 그러니까요. 누가 그랬더라고요? 홍준표. 그렇지. 네, 지사. 홍준표. 네. 홍준표 후보가 네. 차악을 선택. 차악을 선택하는 게 낫다. 문재인은 최악이고 네, 최악. 차악이 낫다. 그래, 그 사람 참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나를 찍으라는 소리를 않고 차악을 선택을 하는 거 보면은 네. 살신성인의 정신이 있어. 지금 언론에서 홍찍문, 심찍안 이런 얘기가 오늘 아침 보도가 많이 됐어요. 홍찍문? 예, 홍찍문은 홍준표 찍으면 문재인 된다. 심찍문, 심상정 찍으면 안철수 된다. 그래서 두 노선의 이제 일종의 이제 그 대선 후보들의 딜레마 뭐 이런 걸로 지금 그 논의가 막 되고 있는데. 하여튼 요즘 뭐 심찍안? 심찍안, 홍찍문. 홍찍문. 예. 그다음에 또 문모닝, 뭐 안모닝. 여기 요즘 금년 들어서 유난히 한국에 지금 삼자성어가 예. 삼자성어. 삼행시인지 삼자성어인지. 삼자성어. 삼자성어. 장관님께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드셨어요. 아니, 삼자성어. 많이 나오잖아 지금. 성원진 잘 모르겠습니다. 에? 성원진 잘 모르겠어요. 아니 상당히 예. 그 깊은 뜻이 담겨 사자성어 예, 그네 깊은 글자 속에 뜻이.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메시지가 또 강하고. 그렇군요. 홍찍문, 심찍안에 상당히 깊은 뜻이 담겨 있다. 그럼 예, 정치적 의미가 있다. 삼자성어 예. 이번 대선에서는 그 삼자성어가 네, 그 난무를 했던 걸로 아마 나중에 기록이 되겠을 거예요. 그러게요. 재밌는 현상이에요. 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떠도는 특히 이제 SNS 상에 떠도는 이 위기설 때문에 사실 뭐 이제 막 주가도 폭락을 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정부가 나서서 선제 타격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이른바 다독이는 이제 그런 그 행동도 나서고 이러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트럼프의 불안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스파이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결단코 자신의 대응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늘 자신의 조끼 안에 그러니까 카드를 감추고 다니는 사람이다. 패를 안 깐다. 무슨 짓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들 항상 조심해. 뭐 이런 식의 시그널을 보낸 거거든요. 그거 뭐 비 오면 우산 쓰라는 소리지. 비 오면 우산 쓰라는 얘기다. 아니 네. 상대방을 그 치려면은 네. 상대방에는 아군부터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군부터. 자기 편을 절대로 안 보여줘야 되지. 예. 전쟁이나 협상에서 예. 그 자기의 속셈을 드러내고 그다음에 계획을 로드맵을 밝히면서 그 저 협상을 하거나 전투를 하는 장소가 어디 있어요.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네. 트럼프만 그러는 게 아니라 네. 뭐 트럼프보다는 착해 보이는 오바마도 사실 자기 속셈을 드러내는 일은 없었죠. 네. 당연한 걸 가지고 뭐 대단한 그 겁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네. 그 정도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외교는요 예측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에이,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가 무슨 예측가네. 그러면 무슨 그 뭐랄까 기싸움이 무슨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또 무슨 이 머리 싸움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네. 그리고 특히 이런 그 군사적인 그 행동 관련해서는 네. 언제든지 불가칙성이라고가 아주 그건 알리고 하는 게 아니지. 군사 행동은 늘. 근데 그것도 지금 말로서 북한을 겁주려고 그러는 거고 이제 뭐 그런 걸로 난 봐요. 네. 진짜 칠라면 그런 말도 안 하고 그냥 때려버려야지. 뭐 우리는 말이 필요 없다. 말이 필요 없지. 우리는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 언제든지 너희들을 때릴 수 있어라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네.
안 때린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언제든지 때릴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은 안 때린다는 의미다. 그럼 뭐로 그런 말을 예. 해? 진짜 때리려면은 강한 부정은 긍정이다. 그럼. 뭐 이런 건가요? 진짜 때리려면은 예. 진짜 선제 타격을 하면은 네. 그럼 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뭐 워낙에 성격이 그러기 때문에 네. 전혀 사전에 예측할 수가 없고 언제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조심해 네. 하는 얘기는 네. 하나만 하는 소리다. 하나만 한 소리야. 예. 북한이 이런 것에 겁먹지 않는다. 이런 건가요? 그럼요. 어. 이게 북한이어서 겁먹지 않는 게 아니라 예. 그거는 한국 군인들도 겁먹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아, 그래요? 그럼 예. 그런 말에 겁먹을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리고 요즘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네. 어떻게 보면 기본 개념이 좀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 트럼프 행정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요. 뭐 틸러슨 같은 사람 보시오. 예, 예. 정상회담 끝나고 나가지고 미국과 그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에 무슨 공감대를 네. 가졌다고든가 합의를 했다고든가 네. 그게 북한의 비핵화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동안에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해 왔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중국과 북한은 네. 북한의 비핵화 플러스 미군이 한국에 제공하는 해구산 그것도 제거해라. 그래야 그말로 네. 핵 대 핵 네. 방식으로 네. 핵 문제를 풀자. 네. 그럼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려면은 미국의 해구산도 내려놔라, 접어라. 그런 요구를 그게 한반도 비핵화예요. 아. 그러니까 틸러슨이 얼마나 지금 전 개념의 혼란을 지금 혼선을 지금 일으켰냐면 잘 모르고 막.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예. 그 오늘 아침 중앙일보의 그 김영희 대기자가 예. 아주 적절한 표현을 했습니다. 네. 틸러슨이 그런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네. 사과하고 오렌지도 구분 못한다고. 아, 김영희 한반도 대. 비핵화하고 예. 그 북한의 비핵화는 예. 굉장히 거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예. 왜냐하면 한반도 비핵화는 해구산을 접으라는 얘기예요. 네. 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칼빈슨 호나 이렇게 또 해구산이라는 게 지금 괌에 있는 핵폭격기, 네. 핵폭탄 싣고 그냥 괌에서 출발하면 한반도 상공에 30분이면 들어오는 그런 비행기도 여기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거든. 예. 나가라는 얘기지. 예. 칼빈슨 같은 것도 오지 말고. 예.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미군 철수에 준하는 그런 요구가 한반도 비핵화인데 네. 명색이 미국의 국무장관이라는 사람이 네. 미중 간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합의가 했다는 얘기를 하는 그런 정도 사람들이니까 네. 이게 거기서 무슨 대변인이고 뭐고 자기 이게 보관을 갖다 드러낸다든지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모르고 얘기하는 거야. 장관님 그러니까 오히려 더 지금 우리가 예. 미국을 상대하기 더 어렵고 예. 북한으로서는 참 예. 쉬울 거야, 엄마. 북한으로서는요? 아주 쉽지. 왜 아주 쉽다고? 아니, 예. 사과하고 오렌지도 구분. 패를 다 보여주는데. 아, 틸러슨 같은 사람이 아예 패를 다 보여주는데. 아, 니네들 수준이 이 정도구나라는 거를 다 보여주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오히려 웃음이 나온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틸러슨이 이런 정도 수준이라면 가서 설명하고 이게 한반도 비핵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거고 당신들이 해야 되는 거고 뭐고 이게 지금 공부부터 시켜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남북관계 한반도 상황에 대한 공부 학습부터 시켜서 인지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에 네. 장관만 있고 그 밑에 그 스텝들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방부의 동아태 차관부, 국무부의 동아태 차관부가 임명이 되고 그다음에 지명이 되고 상원 청문회 통과해서 취임을 하면 그 밑에 이제 부차관보들이고 네. 코리아 데스크 이런 것들이 갖춰질 거 아니에요? 네, 예. 이 팀이 구성될 때까지는 미국의 대북 정책은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막 이렇게 막 난리치는 거는 그러니까 이건 대북 정책도 없이 이렇게 막 뭐 선제 타격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 그 헐리우드에 가면은 촬영 뭐라 그래 그걸 보고 스튜디오? 네, 아니, 스튜디오. 아니 그 가건물 막 세트, 영화 세트장. 세트 예. 그 수준이야 지금. 이 영화 세트장 수준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뭐 벌려놨는데 실제로 뒤는 예. 별것이 없어요. 지금 후속 어.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액션 플랜도 없이 지금 일단 데몬스트레이션만 하는 거지. 막 칼빈슨 보내고 이렇게 예, 해가지고 예, 예. 압박을 하는 건데 예. 저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중국이나 북한에서 무슨 액션을 취했을 때 네. 그 다음 그걸 어떻게 받아칠 거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만들 수 있는 실무진들이 없잖아요. 중국이나 북한이 어떤 행동에 나섰을 때 그 다음 단계로 할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실무진이 전혀 실무진이 없다. 없지. 예. 그럼 어떡하려고 좀 미국이 걱정이래요. 아니, 트럼프 나온 짓이에요. 한반도가 걱정이 아니라 지금 미국을 걱정해야 되는. 알았어요. 예? 아니 근데 아무 생각 미국이 없이. 그런 그 구체적인 그 1단계, 2단계 네. 경우에 따른 플랜 B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도 없이 판을 벌려놓고 저쪽에서 세게 치고 나왔을 때 네. 대책이 난 과연 있겠는가. 어, 그게 불안한 거예요. 오히려 중국과 북한이 세게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카드라는 게 준비가 안 됐어. 준비가 안 돼 아니 있다. 팀이 없는데 외교안보 라인이 지금 갖춰지지 않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이 있지만 네.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는 나가야 되니까 네. 뭐 어떻게 보면 손 놓고 있는 거지. 음. 그 뭐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쫓겨나는 정치적인 그 우리가 지명된 사람들, 네네. 정치적 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나갈 준비만 하고 앉아 있는데 예. 거기서 야 이건 일단 국가 차원에서 말이지 예. 대책 세워가지고 네. 같이 잘릴 때 잘리더라도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하라 한다 해서 그 말 듣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그 1단계, 2단계, 3단계 대책을 안 세워놓고 안 세우는 게 아니라 없는 거지. 없는 예, 상태에서 예, 이렇게 그냥 그 데몬스트레이션 비슷한 예. 퍼포먼스만 자꾸 보이는데 예. 거기에서 이제 우리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는 그게 불안감. 우리의 비극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다가 우리도 지금 이제 물러나야 될 저희 그 뭐 정부 아닙니까? 그렇죠. 그 그다음에 지금 이제 예. 다음 그 대통령은 아직 결정이 네. 안 됐고 네. 그래서 나서기도 어렵고 예. 저쪽은 저기도 이제 떠날 준비하는 사람들이고 예. 뭐 청와대가 예, 됐건 예, 뭐 예. 우리 외교부 됐건 예. 국방부가 됐건 떠날 그렇죠. 준비하는 사람들이 예. 뭐를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일을 시작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그래서 4월 위기설이 더 증폭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 판단하시기에도 트럼프는 아직 준비가 안 돼 그러니까 있는 그 4월 거고. 위기설이 여기도 이런데 우리가 잘 대비를 해야 된다는 좋은 뜻으로 4일 위기설을 내놓은 게 아니고 네. 일단 정치적인 반사이익이라고 이걸 좀 보려고 하는 그런 복선이 깔려 있기 때문에 네. 더 위험한 거죠. 예. 근데 이제 하나하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우리 청와대, 우리 국방부, 우리 외교부도 전부 나갈 사람들이거든요. 한 달 안에 전부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뭘 판을 벌릴 수도 없고 또 오히려 판을 벌리면 더 위험해진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구속 이후에 즉각적으로 막 사드 배치해야 된다고 이제 5월 배치설 얘기한 것처럼 뭐 이런 상황이고 트럼프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말은 막 공중전을 쏟아내고 있고 막 주가는 빠지고 경제에 실질적 타격은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중요한 그 포인트가 하나 있으니 바로 이제 북한의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 4월 15일이 이제 김일성 105주년 탄생 105주년 그렇죠. 태양절이라고 북한에서는 부르고. 그것도 참 그게 참 우리가 그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네. 조금은 그렇죠. 옛날 같으면 그게 예. 보안법에 걸릴 일이요. 국가보안법. 예. 왜냐하면 태양이라는 게 북쪽에서는 김일성은 민족의 태양이라고 그러거든. 아 그래요. 그다음에 그 뭐 김정일은 또 21세기의 태양이라고 그랬었어요. 태양을 좋아하는군요. 태양 좋아하지. 그리고 예. 김정일 세상 뜬 뒤에 김정은이 이제 그 등극을 하지 않았어요? 그 직후에 2012년에 제가 8월달에 그 압록강 도망강 네.
그 1,300km 답사를 했는데 네. 쭉 강변 따라서 북한을 건너다 보는 그게 신의주 단동에서 건너다 보는 신의주 쪽에다가 크게 선군조선의 태양 김정은 동지 만세라고 써붙여놨더구만. 거긴 태양을 좋아해. 근데 네. 그 태양절은 그러니까 그 자기네들이 민족의 태양이라고 떠받치는 네. 김일성의 생일을 태양절이라고 그러고 네. 그다음에 김정일의 생일은 광명성절이라고 그럴 거예요. 광명성절. 광명성. 뭐 이 인공위성 네. 뭐 이런 거에도 광명성이라고 이름을 많이 예, 붙이잖아요. 예, 예, 예. 그게 김정은 위원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건 네. 태양절이 됐건 김일성 탄생 105주년을 그 성대하게 기념할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런 그 어떤 그 이 꺾어지는 해에 네. 상당히 대외적으로 상징성이 큰 그 뭐 일들을 벌였죠. 북한이 네. 그동안에 예, 예. 의뢰에 네. 이번에도 육차 핵실험을 그 즈음에 맞춰 가지고 네. 북한식 용어로 하면 축포를 쏘아 올린다. 이렇게 이제 6차 핵실험을 어, 축포를 쏘아 그러니까 올린다. 소위 그 핵강국으로서의 그이 음. 국제사회로부터 핵강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예. 그런 행사니까 그 축하하는 축포지. 네. 그런 걸 할 가능성이 있다고들 다 예견을 했는데 네. 지금 뭐 어떤 점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네. 후속 계획은 별로 없지만 미국이 이렇게 그냥 군사적으로 굉장히 그 북한을 압박해 들어가는 네. 조치를 취하고 있잖아요. 네, 계속 지금 네. 강화하고 그렇습니다. 있지. 예. 갈빈수 놓고 들어오고. 예. 저는 그 이미 그 일본의 일본 쪽에 로널드 네, 레이건이라고 하는 예. 항공모함은 지금 와서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군의 항공모함이 2대나 지금 한반도 해역 예. 또는 서태평양 지역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 북한한테는 굉장히 좀 음. 그 위협이 되는 겁니다. 음흠. 그러니까 이거 없을 때면 몰라도 더구나 지금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 21일까지 네. 계속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폴 이글이라는 게 예. 군사 훈련은 언제든지 4월 달까지 계속됐지만 예. 이번엔 특히 이 항공모함이 2대나 오고 뭐 미국이 지금 선제 타격설까지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 네. 실제로 하지는 못하겠지만 예.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은 예. 아마 트럼프의 성격으로 봐서는 그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서 시리아 공격 같은 것을 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 트럼프가 시리아처럼 이 북한 6차 핵실험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 그게 이제 아. 뭐 어디를 공격하든지 그러겠지. 예. 겁준다고. 예.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조심할 거예요. 만약에 뭐 예정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상응하는 조치를 미국이 한다. 트럼프가 한다. 그럼 북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만 안 있지. 예. 가만 안 있죠. 네. 가만 안 있고 반드시 뭐 장사정포 방사포를 쏘아대겠죠. 예. 94년에도 예. 94년에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아직 만들지 못했을 때입니다. 네, 94년, 1994년. 영변에서 예. 그 원자로만 가동하면서 그걸 가지고 장차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겁을 주니까 네. 미국이 그걸 말리기 위해서 네. 협상을 예. 시작했죠. 예. 93년부터. 예. 94년에 끝났는데 94년 10월 21일 날 미국 간의 제네바 합의라는 걸 네. 만들어 가지고 네. 북한의 핵 활동을 묶어놨었죠. 그렇죠. 이게 이제 1차 북핵위기죠. 그렇죠. 예. 그때 이제 그 협상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그 벼랑 끝 전술이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미국을 피곤하게 만들었어요. 소위 저 공산주의 협상 전략이 아주 진절머리를 낼 때 그때 이거 안 되겠다. 예. 말로 안 되겠구만. 예. 쳐야 되겠구만 해가지고 94년 그때 이제 4, 5월 그 시간에 예. 소위 영변 소위 선제 타격 예. 외과적 수술한다. 서지컬 네, 스트라이크라는 말이 그때 예. 나왔는데 예. 그걸 하겠다고 하는 그 이제 계획을 세워놓고 예. 실제로 행동에 옮기려고 여러 가지 그 주변 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당시에 여기 대사가 제임스 레이니였었는데 예. 레이니 대사들의 가족들을 뭐
동경으로 피신시키는 예. 그런 그 퍼포먼스죠 일종의. 예, 예. 그걸 하고 보니까 이제 그 실행에 옮기고 그러니까 미국이 예. 북한이 예. 놀랐어요. 진짜 예. 진짜 칠모양이다. 북한. 칠모양이다. 예, 미국이. 그때 북한이 더 이상 도발적인 행동은 안 하고 오히려 거꾸로 네. 당시에 이제 DJ 김대중 그 당시에 저 아태재단 뭐 총재 예. 이사장 예. 그 권고 그 형식으로 해서 예. 평양에 간 카터 전 미국 대통령한테 김일성 주석이 남북 정상회담을 주선해달라고 카드를 꺼내잖아요. 예. 절묘하게 피해가더라고 미국의 폭격을. 네. 그러니까 미국의 그 대북 압박이 그 고조됐을 때 북한은 절대로 거기에 맞서지 않는다 이거야. 일단 피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미국의 그 트럼프의 그 김정은만큼이나 그렇죠. 불가측성이 예, 큰 예. 트럼프가 예. 군사적으로 이렇게 한반도를 에워싼다. 예. 이때 잘못했다가는 예. 죽는다 하는 판단을 김정은도 나는 허리라고 봅니다. 자꾸 김정은은 뭐 돌발적이다 그러는데 네, 예. 북한이 물론 여러 가지 그 최종 결정은 김정은이 하겠지만 거기에는 김일성 때부터 북한 통치에 관계했던 옛날식 용어지만 훈구 대신들이 있습니다. 훈구 대신. 어. 네. 어? 예. 저 우리 사극 보면 왕정정. 왕은 젊은데 예. 하얀 수염 수염. 하얀 영의정 뭐 그때부터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예. 벼슬했던 사람들이 예, 예. 남아가지고 전하 뭐 이러시면 난 아니 되옵니다. 그렇지. 그 있지. 뭐 예. 김영남이나 뭐 김기남 이런 사람들은 김일성 때부터 그 예. 거기서 비서하고 뭐 예. 그랬던 사람들 아니요. 예. 그 훈구 대신이지 북한에 예. 이런 사람들이 뭐 상당한 정도 예. 그 뭐라 그럴까 정책 방향 같은 거 속도 이런 것을 조율을 하는데 역할을 한다고 봐요. 네. 김정은 혼자 결정한다고만 보고 그 김정은만 미워하는데 네. 이러다 보면 또 김정은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또 달라. 아, 그렇게 하면 큰일 나십니다. 아, 지난번에도 막 혼쭐이 나셨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북한도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는 피한다. 싹 어. 속된 말이지만 꼬리를 쫙 내리고 엎드리는 아. 그걸 할 줄 알아요. 네. 해요. 아, 살려고. 그렇지.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들께서는 지금 4월 15일 이른바 이제 김일성 생일 105주년 그리고 또 하나는 4월 25일 조선인민군 창건기념일 85주년. 예, 85주년. 요 두 날을 계기로 뭔가 행동에 나설 거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어제 확인을 해봤더니 북한이요. 그 지금 일본 기자들 일본의 12개 언론사에 각 사당 4명에서 6명씩 평양으로 기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22일까지 1차 일진이에요. 22일까지? 예, 그리고 2진이 러시아와 유럽 기자들을 또 데리고 24일부터 28일까지 평양 취재를 또 시킵니다. 그래서 1진은 4월 15일, 2진은 4월 25일 취재를 시키는데 아마도 24일에서 28일 사이에 들어가는 러시아하고 유럽 기자들이 있을 때 조립된 형태의 ICBM을 보여주지 않겠냐. 보여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네. 쏘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자, 우리 이런 거 있어, 이렇게. 이게 그 김일성 광장 위로 쫙 예. 싣고 지나가는 거지. 열병식을 하면서. 그 예. 퍼레이드 열병식 하면서. 예, 예. 그 보여줄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그러나 쏘는 거고 보여주는 건 다르지. 근데 그거를 오판하지 않을까요, 트럼프가? 저거 무기 있으니까 뭘 쳐야 왜냐면 된다, 이렇게. ICBM이라는 것은 뭐 네. 그 모양보다도 사실은 이게 발사했을 때 예. 제대로 가는가. 그 우선 발사가 되는가. 예.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뭐 3단계 뭐 이 분리 뭐 이런 것이 제대로 되는가. 네. 그리고 제대로 들어갔다가 다시 그 대기권을 내려올 때 불타지 않고 떨어지는가. 네. 이런 것이 중요한 거지. 예. 무기로서의 그 위력은 가치. 그런 것이 다 검증이 돼야 되는데 모양만 있는 거 그거는 뭐 그것도 진짜 세트지. 영화. 어. 영화 그- 세트다. 그러나 그것도. 예. 그런데 엉터리로 할 수는 없어요. 엉터리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음. 그러니까- 북한이 엉터리로 하진 않을 거다. 그럼. 그러나 예. 쏘는 거하고 예. 보여주는 건 다르죠. 쏘는 것과 보여주는 것은 그리고 다른 이제 거다.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보여주는 것은 네. 봐라.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자는 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걸 들어주지 않으면
쏠 수 있다는 것까지만 보여주는 거지. 아, 영화네요. 영화지. 그 개봉박두. 개봉박. 니네 우리 요구 안 들어주면 미국한테 이거 쏠 거야. 근데 그 이제 스파이서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데요. 북한의 실력을 믿지 않더라고요. 누가? 이제 그 스파이서, 손 스파이서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우리는 북한의 실력을 믿지 않는다. 북한이 뭐 얘기를 하지만 북한이 뭐 미국을 타격할 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자극을 하면 또 북한이 행동을 보여주잖아요. 우리 우습게 봤어? 우리 그럼 진짜 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왕왕. 글쎄요. 근데 기술적으로 네. 아직 그 태평양을 완전히 건너서 음, 뭐 LA나 샌프란시스코 뭐 심지어 알래스카가 좀 더 가까울 거예요. 뭐 그래서 어떻게 되나. 근데 태평양을 건너서 갈 수 있는 정도의 사거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는 아직 지금 없지 않나. 북한에. 나도 그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여기저기 나오는 얘기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예, 또 우리 국내에서 또 그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일단 뭐 3,000km, 4,000km까지는 되지만 네. 그거 가지고는 태평양 못 건너가요. 네. 지난번에 그러니까 중거리 미사일 IRBM이라는 거, Intermediate Range 네. Ballistic Missile이라는 거, 예. 그거는 성공했다고 보는 거죠. 이제 그거 성공을 하면 그 다음은 ICBM으로 넘어가는 건데, 예. 그러니까 뭐 그 고등학교 2학년 끝났다고 해서 고3 때 그 고3 자동적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서 대학 척 들어간다는 법이 없잖아요. IRBM은 성공했다. 성공했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만 ICBM은 ICBM은 아직은 아닐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스파이서가 하는 얘기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고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무시해? 그럼 맛 좀 볼래 하는 식으로 좀 되돌았다가 그거 쐈는데 네. 가다가 픽 하면은 그건 차라리 그 중간도 못 따라가지.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무시당하지. 네.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 소위 자기네 실력이 노출돼 가지고 네. 무시당하는 것보다 예. 차라리 계속 잠재적인 가능성만 보여주면서 그걸 가지고 협상하려고 그러는 거죠. 상당히 약삭 빠르고 영악한 전술. 아, 북한 많이 만나셨죠? 그 사람들 그 하는 예. 보면요, 예. 진짜 참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뭐 협상 전략이라는 것이 네. 그들이 머리가 탁월하게 좋아서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야말로 그 벼랑 끝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궁죽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자 말에 네. 궁하면 이제 통한다. 통하게 된다. 예. 그러니까 항상 언제든지 그 북한의 선택은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아주 현실적인 선택을 합니다. 약삭빠르다기보다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설프게 뭐 미국이 우리를 무시했다? 그 한번 본때를 보여줘봐. 해가지고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네. 실패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거칠게 말하면 50대 50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패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무시당하고 정말 이제 뭐랄까 짓밟히는 것보다는 네.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 그걸 가지고 뭐 밀고 당기는 그런 식의 협상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네. 판단할 거예요. 난 그 사람들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싹 휘면서 네. 뭐 꼬리 내리고 우리가 하는 거 하면서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거 보고 보통이 아니다 하면서도 그게 뭐 훌륭하다거나 뭐 대단하다기보다는 네. 그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 그런 정도의 소위 순발력이라고 할까 또는 임기응변 그건 어쩐 점에서는 자동적으로 나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살려고 그렇지. 자기들도 살려고. 근데 이제 그 그런 점에서 네. 미국은 여러 가지 소위 힘을 가지고 있잖아.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대책을 세울 때 보면은 네.
북한처럼 절박하지가 않아. 그렇겠죠. 예. 미국은 사실 다 가진 나라. 다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예. 뭐 되면 좋고 안 돼도 뭐 크게 나쁠 거 없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예. 뭐 중간만 가면 된다 하는 식인데 저기는 죽기 아니면 살기니까 예. 그래서 항상 절박하고 그리고 절박하기 때문에 예. 아주 현실적인 선택을 참 이거는 그러네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나라가 최소한 살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는 현실적인 선택을 아주 순발력 있게 한다. 살기 그럼요, 위해서. 그럼요,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지금 막 그 이른바 한반도 위기설이 막 최고조로 달하는 순간에 기자들을 데리고 간다? 외국 기자들을 때로 데리고 간다? 이건 결국엔, 이건 선제 타격 하지 말라는 시그널이구나. 국제사회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들어가 있는데, 근데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한다면 이제 최소 4월 28일까지는 선제 타격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근데 예. 이제 기자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는 뭐 그 기간 중에 예. 어떤 점에서는 그 군사적인 예. 그 군사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네. 그래서이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최소한 4월 28일까지는 안심해도 될 것 같다. 촬영용 행사야. 촬영용 행사. 아, 영화 세트장에서 일단 실전이 카메라를 돌리는 어, 거군요. 세트장에서 실전이 아니라. 일단 카메라를 돌리고 이제 시작을 슛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북한다운 선택이라고 난 봐요. 대단히 북한다운 선택이다. 그렇군요. 북한이 기자들한테 일본 기자, 유럽 기자, 러시아 기자들한테 어떤 그림을 보여줄지 그것도 이제 세계로 타전되는 거니까요. 궁금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제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예. 11일부터 예. 벌써 뭐 한 이틀 오늘까지 하나요? 네. 근데 이틀하겠지. 뭐. 어제 아무런 얘기가 안 나왔어요. 어제 통일부 기자들이 종일 최고인민회의 결과를 기다렸는데 막 계속 축구 틀고 막 딴 거 근데 해가지고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예. 나중에 이제 결정을 하면 결정서 뭐 이런 것이 채택이 되는 거지. 네. 특별히 뭐 그쪽에서 중계 방송하듯이 하지는 않아요. 우리처럼 생중계 안 하는군요. 우리는 국회 열리면 생중계 하는데. 여기는 이제 개방 사회니까. 아. 북한은 폐쇄 사회 아닙니까? 네. 그리고 최고인민회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금년 4월에 열리는 게 예산국회입니다. 예산국회. 예. 예산결산국회고 네. 그다음에 이제 조직 개편, 인사, 그다음에 중요한 법령 채택을 거 있으면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쇼킹한 그런 뭐 뉴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이벤트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정은이 그러니까 국무위원장. 그것도 다 끝났거든. 네. 그러니까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거 끝났기. 끝났으니까 예. 뭐 다시 또 뭐 또 뽑을 것도 없고 몇 사람 뭐 내각의 이 장관급이죠. 그 사람들 네. 상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걸 교체할 필요가 있으면 그 정도 하지만 네. 그거 뭐 뉴스가 돼요? 근데 이제 모르지. 예. 뭐 박봉주 총리를 갖다 와서 이제 해임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 뭐 한다든지 하면은 뉴스가 될 수 있지. 왜냐하면 네. 박봉주 총리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북한의 뭐 시장 경제적 요소를 상당한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뿌리 내리게 하는 네. 인물이에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2002년에 7일 경제 관리 개선 조치가 나온 뒤에 예. 북한의 장마당이라는 게 생기지 않았어요? 예. 장마당이 한참 활성화돼서 4,500개 있다가 네. 갑자기 박봉주가 사라졌어요. 음. 그런 소위 북한의 시장 경제적 요소가 너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뿌리 내린다. 네. 이거는 체제의 정체성 문제가 생긴다라는 보수 세력의 이제 저항이 나오니까 이제 치웠었지. 그 한병도 어디 비난론 그 사람 원래 저 화학공업상 출신인데 네. 화학 기술자 출신일 거예요. 네. 공업상 출신인데 거기 연합기업소의 총지배인으로 가 있다가 네. 김일성이 세상 뜨고 김정은이 2012년에 들어서면서 그때 장성택이 힘쓸 때 다시 박봉주를 불러내서 총리에 앉혔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또 아니, 북한의 장마당이 활성화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북한에서 북한 주민들의 일용품의 공급 문제가 수요는 일정한 건데 네. 공급이
그걸 충족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민 생활 수준이 뭐 어렵다, 편해졌다 하는, 넉넉해졌다 하는 것이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네. 박봉주가 그걸 해결했지. 그리고 또 뭐 돈 주라는 것도 생겨나가지고 네. 정부가 못하는 그런 어떤 건설공사, 건축공사 같은 것을 장사해서 돈 번 사람들한테 이제 그 중에 그 건축 허가를 해주고 집을 져가지고 분양해서 거기서 남는 돈을 세금 형식으로 걷어들여가지고 재정도 지금 충분하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박봉주를 그대로 놔두면은 앞으로 북한의 그 장마당은 더 커진다. 네. 그리고 시장 경제적 요소가 뿌리를 내리고 북한도 중국처럼 변화의 길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지만 뭐 또 언제든지 그게 이제 박봉주 같은 사람이 북한에서는 그 진보입니다. 북한에선 진보예요. 진보지. 예. 자본주의적 요소를 받아들이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뭐 인사 처리가 된다든지 하면은 아 이건 북한이 다시 보수화되는 거구나. 네, 네.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경제 면에서 보수화되면은 대외 정책에 있어서도 보수 성향을 띨 수가 있고 그래서 좀 주목할 일인데 네, 네. 너무 그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내가 긴 얘기하는 것 같지만 네. 그런 인사 처리에 있어서 뭐 웬만한 그 장관급 그 교체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없고 네. 총리를 바꾼다면은 그러지만 나머지는 뉴스거리가 없을 거예요. 그렇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뭐 바로 잡을 게 있어서 하나 바로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앞서 이제 장관님께서 차악 선택해야 된다 이 발언 제가 홍준표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홍준표 후보가 아니라 조갑재 아, 맞다. 씨였습니다. 맞아요. 제가 잘못 맞아요. 착각을 해가지고요. 아, 이 점, 맞아요. 예. 예, 시청자 여러분께 그렇지. 사과 말씀드립니다. 아니 나도 그런 줄 알고 네. 아니 뭐 자기를 찍어달라는 그러게 얘기를 좀 저도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차악 발언은 조갑재 씨가 한 그래요. 것으로 맞아요. 정정합니다. 김정은의 노선이 핵 경제 병진 노선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핵으로만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북한의 낙후한 경제를 살리는 데도 온 힘을 쓰겠다. 이제 이런 이제 입장인데, 그다음에 지금 상황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고 한반도 정세가 꼬여 있는 이 상황에서 이른바 김정은의 선택, 노선 이런 것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그대로 갈 거예요. 그대로. 그거는 그러니까 핵경제 병진 노선이라는 게 어떤 점에서는 김정은의 브랜드인데 브랜드죠. 예, 예. 그거를 자기 임기 중에 그 목적이 완전히 달성되지 않은데 바꿀 수는 없는 거지. 그리고 핵경제 병진 노선이라는 것이 네. 우리 쪽에서는 이제 핵이 위험하니까 그 핵경제 병진 노선도 전체도 그것도 위험하다고 이제 보는 것은 난 그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 핵경제 병진 노선이라고 하는 것을 끌고 가는 소위 속내가 뭐냐면 핵은 돈이 별로 안 듭니다. 우리 쪽에서는 핵 개발을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걸로 생각을 하고 무슨 대북 지원이 전부 다 그 핵 개발 자금으로 들어갔다고 네, 자꾸 네, 갖다 붙이고 네. 싶어하지만 네. 북한에는 핵무기를 만드는 원료인 우라늄이 세계 최대 매장량이에요. 네. 전기만 있으면 그는 얼마든지 원심 분리기를 돌려서 우라늄을 생산해낼 수 있고 그걸로 폭탄 만들 수 있어요. 네. 소위 그 투자가 별로 안 드는 게 지금 핵이에요. 핵이에요. 투자가 경제는 돈이 많이 들지만. 그러니까 재래식 전력 가지고는 도저히 남쪽을 당할 수가 없으니까. 소위 가성비가 높은 게 지금 핵이라든가 그러니까 그 화생방이라고 하는데 화학무기, 생물무기, 예. 방사능무기, 예. 화생방 이게 비대칭 전략 비대칭 그 무기라고 그러고 대량 살상 무기가 가성비가 높아요. 들인 돈에 비해서 그 파괴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네. 그냥 재래식 그 장비로는 도저히 남한을 못 당한다. 네. 그러려면은 이 그 대량 살상력이 있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지금 핵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60년대 경제 개발하면서 네. 미국한테 안보를 완전히 맡기고 음. 군사에 투자해둘 돈을 가지고 경제 개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응? 그래서 이제 부자가 됐어. 네. 그때 이제 한미동맹의 덕을 본 거지. 한미동맹을 그걸 딱 기본으로 해놓고 네.
국방비에 들어가야 될 돈을 경제에다 투자하는 바람에 경제는 확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제 경제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나중에 다시 이제 또 재래식 전력을 강화하는 그런 식으로 갔죠. 선 경제개발 후 군사력 강화 이런 식으로 네네네. 갔는데 북한의 경우에는 도저히 이게 돈 가지고 못 따라가니까 네. 핵으로 먼저 가고 그렇게 해서 대남 군사적 열세를 딱 카바를 해놓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로 간다. 근데 이거 핵을 그렇다고 끝난 건 아니니까 이건 네. 계속 끌고 가면서 경제 쪽에다 투자를 늘린다. 그게 핵 경제 병진 노선의 본 모습이라고 봐요. 이를테면 이제 그 노선은 포기하지 않을 텐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의 한반도 정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미국과 중국의 선택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선제 타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아 그리고 미국이 아무리 우리 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죠. 선제 타격을 하는 경우에 그 바로 한반도 제2 한반도 한국 전쟁, 6.25 네. 전쟁 같은 전쟁으로 번지고 다시 그것은 미중 전쟁이 됩니다. 미중 전쟁으로. 미중 전쟁. 6.25 전쟁은 남북 전쟁이기도 하지만은 그렇죠. 결국 미중 예, 전쟁이었어요. 예, 예. 지금 그 미국이 한반도 해역에다 막 항공모함을 배치를 하고 네. 여러 가지 그 전략 자산을 갖다 서 이쪽에다 뭐 순환 배치시킨다 뭐 하면서 한반도 위기설을 네. 띄우니까 네. 미국이 띄우는 거 아니고 우리 국내에 이제 그 보수 쪽에서 그걸 띄웠다고 네. 생각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압록강 두만강변에다가 중국 군대 지금 15만 명을 배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6.25 때는 그런 준비가 없었죠. 네. 9.28 그 인천 상륙 작전 후에 한국군과 미군이 이제 밀고 올라가니까 네, 예. 인민군이 저 만주 쪽으로 예, 피신을 예, 했어요. 예. 그 따라가서 이제 뭐 선멸전을 펴려고 이제 하는 그런 그 구상도 있었던 것 같고 저기 당시에 그 사령관이었던 메가더가 만주를 원자탄으로 그 폭격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까지 했었죠. 그러다가 네. 이제 트루만 대통령한테 잘리기는 했지만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 그 와중에 중국이 아 이거 그때 모 대통령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 앞마당에까지 지금 미군이 들어왔다.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네. 우리가 지금 항미 원조의 원칙에 입각해가지고 우리가 조선을 도와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50년 10월 25일 날 드디어 압록강을 건너오잖아요. 네. 그때 60만씩 세 바퀴를 돌려 180만 명, 180만 여기 그 참전을 했었습니다. 중국 60만, 60만, 60만. 세 바퀴. 이번에 지금 15만 명을 미리 지금 그 저쪽에다 배치해 놓은 것은 네. 그것 때문에도 현재 타격 못해 간단히 말해서. 북한이 북한이 아니라? 북한의 선제 타격을 자초하는 행위를 안 하기 때문에 선제 타격을 못 하는 것도 있지만 네. 중국이 15만 명을 이렇게 딱 그 압록강 두만강 건너 깔아놓은 거네요. 깔아놓았는데 네. 바로 들어오겠다는 얘기거든. 예. 그러면 미중 전쟁이야. 아, 참, 이게 중요한 것은 이제 대선 앞두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국면에서 소위 대선 후보라는 사람들의 행보, 이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그래서 내가 어저께 네. 아침에 네, 그 뭐 어떤 그 라디오 네, 그 방송 전화 인터뷰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네, 명색이 대선 후보고 이제 어떤 점에서는 보수 정권이 들어서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지난 10년, 지난 9년 같은 네, 지금 뭐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나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을 합쳐도 네,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뭐 3분의 1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에 비교해도 한 3분의 1 예, 대통말동이고 예, 근데 어차피 지금 안 후보까지도 진보라고 본다면 네, 진보 정권이 들어선다고 봐야 되는데 네, 진보 정권이 들어선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거의 대통령이 되다시피 한 사람들이 네,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 국면에서, 실제 정책 집행권은 아직도 현 정부에 있어요. 네, 어? 집행권을, 황교안 권한 대행의 지휘를 받는 예, 장관들을 가지고 있다고. 네, 또 국군도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통수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때 국군도 네. 뭐 권한대행의 지휘를 받는다고 봐야지. 네. 그러나 아주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선거 끝나면 바로 5월 10일부터 일을 그렇죠. 시작해야 일을 되는데 시작하죠. 네. 이럴 때 다 된 사람들이 다 됐다고 생각할수록 미국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해야 돼. 너무 이렇게 위기조성하지 마라. 예. 응?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이 지금 그 선제 타격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을 저지르지 마라. 네. 또 중국에 대해서도 음. 자꾸 이렇게 미국의 어떤 그 대북 선제 타격을 유도하는 것 같은 그런 네. 군사적 이 조치 예. 이거 좀 하지 마라. 예.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야. 음흠. 실제로 나서 가지고 미국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은 아직 없어요. 예. 그러나 발언을 해야 될 책임은 있다고. 네. 정치인들의 발언이라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행동이나 다름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오직하면은 당신네들끼리 아침마다 무슨 안모닝, 굿모닝 하지 말고, 어? 예. 북모닝, 미모닝 좀 해라 말이야. 미국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네. 미국이 이런 건 잘못하고 있다. 네. 그다음에 북한도 이런 나쁜 짓은 못된 짓은 하지 마라. 예. 그런 얘기를 대선 후보들이 내놔야지. 음. 지정에 있는 저 캠프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쪽으로 자꾸 그 자기네들 후보를 오리엔테이션 해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도록 해야죠. 장관님 그 10년 위원회 10년의 힘위원회. 예, 10년의 힘 위원회 네. 거기 계신데 네. 문재인 후보에게 좀 이런 각별한 전달을 좀 하시지 그러십니까? 그 어저께 그 사실 8시인가 그 네. 행사했던 것이 저녁 8시요? 저녁 8시에 했었는데 네, 네. 이 언론이라는 게 중요한 이 메시지가 나가는 행사에도 자기네들 근무 시간 끝났다고 그래서 모아서 뭐 별로 기사화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네. 사실 어떤 점에서는 그 대선 후보들이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한테도 메시지 보내고 미국한테도 메시지 보내야 된다 하는 네.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한 것이 아마 그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네. 착각인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 상당히 영향이 아니, 컸습니다. 그 어제 문재인 오늘 사이. 후보가 그저께인가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네. 선제 타격설 나오는데 여기서 미국이 우리하고 협의하지 않고 네. 미국 단독으로 일본이면 네. 안 된다는 얘기 하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얘기했죠. 그건 잘한 거예요. 예. 어. 다른 후보들도 좀 적극적인 메시지가 그렇게 좀 나와야 하지. 되는데 홍준표 후보는 어. 좌파 때문에 안보 위기가 초래됐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수가 단결해서 좌파 정권을 막아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 그거는 뭐, 네. 안 통합니까? 안 통하는 게 아니라, 네. 뭐, 그냥 웃으십니까? 아니, 어불성설의 멘트에 대해서 예. 멘트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어불성설 멘트에 멘트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그래. 고로 멘트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장관님 통해서 어찌됐든 좀 여러분 어떠십니까? 속이 좀 시원하시지 않으십니까? 굉장히 불안했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미국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중국은 또 어떻게 할까? 그리고 북한은 어떤 상황인가? 그리고 그래서 한국의 대선 후보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 정도면 선제 타격론으로 계속 언론에 그리고 또 SNS에 여러 말들이 돌아다녀도 꼭 그것을 고지고대로 믿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이런 판단이 든 아침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끝으로 우리 시청자들께 그리고 또 이동식 스튜디오에서 하는 첫 번째 방송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아니, 있으면 첫 번째 방송이라는 얘기는 말씀. 또 두 번째 또 불러내겠다는 그럼요. 거예요? 계속 나오셔야죠. 예. 불편해서 뭐. 그런데 네. 내가 중간중간에 뭐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4월 6일설은 사실은 그 사실관계 면에서 실체적 진실은 아닙니다. 일종의 정치적 복선이 깔린 네. 그런 어떤 이 의도성이 있는 의도적인 그런 일종의 페이크 뉴스지. 요즘 말로.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평정심을 가지고 특히 이번 대선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식의 어떤 자세로 좀 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후보들은 네.
자기가 지금 대통령이 다 됐다고 생각하는수록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목소리를 좀 내고 강력하게 또 뭐랄까 미국이라든가 또는 북한, 중국에도 되고 자꾸 신호를 보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27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입니다. 27일 이후에는 27일밖에 안 남았어요? 예,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전략으로 일로매진 해주기를 좀 당부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오겠습니다. 지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결국 불구속됐는데요. 관련해서 짚어보는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하루야채 주세요.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빛이 내린다.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것뿐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야채.